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모인다는 미식축구 NFL에서 활동한 선수가 격투기에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록 레스너 같은 피지컬 괴물조차 성공하지 못했던 NFL은 상상 이상의 능력자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이들은 2m를 넘나드는 키에 120kg이 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40야드, 다시 말해 36.5m를 4초대에 주파하고 서전트 점프로 90cm를 넘기는 등 탈인간급의 신체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 괴물들의 리그 NFL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각종 사건과 사고를 일으킨 미식축구의 악동 그렉 하디, 이 선수가 뜬금없이 격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얼굴에서부터 악당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죠. 조금 과장 더해서 UFC의 바다할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과연 차원이 다르다는 NFL 선수의 운동신경이 최고의 격투기 무대 UFC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매니 파키아오 단독 인터뷰부터 이런 UFC 선수의 일대기까지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격투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UFC에 들어갈 재능이 있는 국내 선수를 후원하는 차도르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88년 7월 28일 테네시주 밀링턴에서 태어난 그렉 하디, 학창시절 미식축구와 농구, 육상 선수로 활약했던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 미식축구를 계속했고 농구 선수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드래프트를 통해 NFL로 입성한 하디는 15경기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요. 그는 4년 동안 출전 기회를 얻어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지만 2014년에 저지른 폭행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낸 그렉 하디, 그는 욕조에다 전 여자친구를 밀어 넣은 다음 전신을 구타하여 타박상을 입혔고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목까지 졸랐다고 하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 여친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내동댕이 치거나 팔을 꺾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계속했는데요. 이후 전 여친과의 합의에는 성공하여 범죄 이력은 남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출장 정지 처분과 함께 선수 생명까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시 1년간 13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억 원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어떠한 팀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하디. 그는 2015년에 NFL로 복귀하였으나 하디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고 그 와중에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를 당하면서 그를 향한 여론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며 NFL을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디의 나이는 만 28살로 처음부터 다른 스포츠를 시작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렉 하디가 6년 동안 NFL에서 번 돈은 16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20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하디는 종합격투기로의 전향을 발표합니다. 그는 무술 경험이 전무한 백지 상태에서 아메리칸 탑팀으로 들어가게 되고 1년 뒤 아마추어 경기에 출전하여 32초 만에 KO 승리를 낚아채죠. 격투기를 시작한 지 겨우 1년이 지난 초보자임에도 그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며 라이트를 박아 넣은 다음 완벽한 카운터 어퍼로 14초 KO 승리를 가져간 하디는 아마추어 무대에서 3전 3승 3KO를 기록하며 여러 격투기 단체에 눈도장을 찍습니다. 타체급에 비해 선수 숫자가 부족한 헤비급이라는 점과 NFL에서 쌓아 올린 인지도, 살벌한 인상과 또 말씀드린 폭행 사건으로 인해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악당인 그렉 하디 선수, 어떻게든 링에 오르기만 하면 엄청난 이슈몰이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수많은 격투기 단체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된 그인데요. 데이나 화이트 역시 그런 하디를 놓치기는 싫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는 곧 UFC 공개 오디션 격인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소 어설프기는 하지만 육중한 몸매에 비해 날렵한 스텝을 구사하던 하디는 백스텝 카운터를 정확하게 성공시키며 57초 KO 승리를 기록하고 여세를 몰아 2달 만에 출전한 경기에서도 초살 KO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UFC 진출을 목전에 둔 정상급 선수들을 타고난 감각으로만 제압해버린 하디.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NFL 선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격투기에 입문하자마자 모조리 쓸어버리는 하디의 행보는 분명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UFC는 하디에 대한 나쁜 여론을 생각해서인지 그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마는데요. 솔직히 존 존스처럼 범죄 이력도 있고 안티가 굉장히 많은 선수도 UFC에서 계속 데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렉 하디의 평판이 얼마나 안 좋은지 또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익스트림 파이트 나이트라는 중소단체에서 시합을 뛰게 된 하디. 예전보다 한층 자연스러워진 동작으로 천천히 풀어가던 그는 테이크다운 방어에 이은 해머린 폭격으로 또다시 초살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까지 하디가 기록한 성적은 아마추어 포함 6전 6승 6KO, 모든 경기를 합해 겨우 4분 4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UFC 행을 위한 명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하디를 데려가기로 결정한 UFC. 격투기를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나던 2019년 1월 그는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코메인 이벤트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격한 야유 소리로 경기장을 메꾼 하디는 9승 3패의 강타자 앨런 크라우더를 상대하게 됩니다. 과연 하디의 천재성이 UFC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운터를 얻어맞고도 끄떡없는 하디. 주먹을 거칠게 뿌려대며 몰아붙입니다. 단순히 라이트를 갖다 박을 뿐이지만 크게 동요하는 크라우더. 힘싸움에서도 하디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버옥을 깊게 파고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하디. 스트레이트 3연타가 모두 빗나갑니다. 앞손부터 살려보는 하디. 인앤아웃을 섞어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타격전에 부담을 느낀 크라우더는 레슬링으로 풀어봅니다. 자신보다 3배나 경험이 많은 상대에게 노련미를 보여주는 하디. 한계 체중을 꽉 채운 하디의 몸집이 헤비급에서조차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2라운드 하디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진 모습인데요.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자 크라우더의 반격이 시작되고 조금씩 타이밍을 찾아가며 잃었던 점수를 만회합니다. 힘을 모아 한 번씩 들어갈 뿐이지만 스윙에서 엄청난 파워가 전해지는 하디. 그러나 가진 무기가 많지 않은 하디는 큰 거 한 방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덤벼보라며 욕을 섞어 도발하는 크라우더. 하디가 맞길 원하는 관중들의 응원이 크라우더를 향해 쏟아지고 속 시원한 펀치 연타로 화답하자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들어갔지만 너무나 육중한 몸집 때문에 눌러놓지 못하는 크라우더. 테이크다운 실패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이때 예기치 못한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상대의 무릎이 바닥에 닿은 상황에서 하디가 반칙 니킥을 날려버린 것인데요. 그 결과 하디의 반칙 패배로 처리되면서 다소 찝찝한 그림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돌발적인 공격으로 연승 행진에는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하디. 기술보다는 체력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어찌된지 3개월 만에 바로 다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김없이 야유를 받으며 등장한 하디는 그 사이 성숙해진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페인트에 이은 펀치 압박으로 케이지 중앙을 선점한 다음 넓은 시야를 활용하여 주도권을 지켜내고 자유롭게 던진 어퍼컷이 가드를 뚫고 들어가면서 1라운드를 넘기지 않고 TKO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 다시 3달 만에 출전하여 후안 아담스를 만나게 된 하디. 상대의 싱글렉을 그대로 던져버리며 체중의 이점을 보여준 그는 이번에도 1라운드를 넘기지 않으면서 초살 승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격투기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7승 2패의 벤 소솔리를 상대로 검증 경기에 나선 하디는 리치의 이점을 10분 활용하며 부드럽게 케이지를 활보하고 평소 배웠던 기술들을 실전에서 다양하게 써먹어 봅니다. 일부러 3라운드를 채우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죠. 그 결과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내지만 휴식 시간 도중 산소 호흡기 사용으로 승리를 날리게 된 하디. 그러나 순수 경기력만큼은 나날이 성장하던 이때 그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경기를 3주 앞둔 상황에서 대체 출전하게 된 것인데요. 상대는 랭킹 7위의 알렉산더 볼코프로 절대로 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승리를 할 경우 그렉 하디가 갑자기 랭킹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죠. 그리하여 마지막 경기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싸우게 된 하디. 생애 처음으로 높은 레벨의 선수를 만난 그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없이 날아드는 다양한 킥 공격에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 흔들어보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카운터로 반응하는 볼코프. 포켓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자 원거리 견제가 자꾸만 쌓여가고 이렇다 할 결정타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유지하면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볼코프와의 시합으로 하디는 좋은 평가를 얻어내는데요. 상위권 킥복서를 상대로 화력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조금만 더 가다듬는다면 높은 레벨에서 경쟁할 잠재력이 드러났던 시합이었죠. 특히나 인상 깊은 점은 하디가 2019년 한 해 동안 총 5경기에 출전했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늦은 나이에 격투기를 시작한 만큼 실전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데뷔 전 첫 해 만에 꽤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헤비급 랭킹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하디. 어떤 상대를 만나던 그의 거대한 체격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타고난 펀치력과 빠른 발은 브롤러와 아웃파이팅을 모두 소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요르간데 카스테로와의 경기에서 준수한 운영 능력을 과시하는데요. 초반에 벌어진 펀치 공방에서 상대의 주특기를 파악한 하디는 다양한 원거리 옵션을 살려 포인트 운영에 집중하고 앞손과 앞발만 닿을 거리를 지독하게 유지하면서 살벌한 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인앤아웃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커리어 초창기 때는 거친 브롤러 스타일로 연승을 달렸지만 매 시합마다 백스텝 카운터에 대한 집착이 묻어 있었고 경기가 거듭될수록 쓸데없는 힘이 빠지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통 특정 분야의 경력이 없는 경우 타고난 신체 능력에 의존하기 마련이지만 하디는 자신의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인데요. 아마 어릴 때부터 경험해온 운동선수로서의 습관이 그에게 넓은 시야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스토로와의 시합을 무난하게 풀어내며 판정승에 성공한 하디. 다음 경기에서 킥복싱 스타일의 모리스 그린을 만난 그는 사각을 잡고 때리는 카운터 잽 한 방으로 KO 승리를 가져갔고 이어지는 시합에서 랭킹 진입을 위한 최적의 상대 마르친 티브라 선수를 만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단단한 맷집, 끈적끈적한 그래플링이 특징인 티브라 선수는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하디에겐 솔직히 좀 까다로운 선수일 수 있었는데요. 승리를 위해서는 티브라의 체력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평소보다 템포를 당기는 하디. 날카롭게 들어간 체크 훅에 거구의 티브라가 휘청이고 얼굴로 주먹을 받아내며 쉬지 않고 몰아칩니다. 거칠게 두들기는 펀치 연타의 데미지가 쌓여가는 티브라. 웬만한 맷집이 아니라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겨우겨우 1라운드를 버텨내고 다음 라운드에 접어들자 하디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베테랑답게 이런 낌새를 놓치지 않고 페이스를 올려보는 티브라. 끈질기게 따라붙어 체력을 빨아들이고 케이지 중앙을 뺏기지 않습니다. 테이크다운의 기회를 얻는 티브라. 단단하게 그립을 조이면서 더블렉에 성공하는데요. 정타로 들어간 엘보우 파운딩 한 방에 하디의 투지가 사라지고 그라운드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끝에 TKO 패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체력과 그라운드의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하디. 사실 알렉산더 볼코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상대였고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대를 맞이하자 경험의 차이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UFC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하디에게 이제 막 각성 모드로 돌변한 제2의 마크 헌트 타이 투이바사를 붙여주는데요. 이때까지 그렉 하디의 상대들을 보면 UFC가 그를 좀 배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강자 타이 투이바사와 붙인 것을 보니 하디의 흥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UFC 잡이 없네요. 아무리 테이크다운 옵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격전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투이바사.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카프킥이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고작 몇 차례의 발차기만으로도 기동력이 묶어버린 하디. 그러자 스텝을 살리는 대신 맞불 작전을 선택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때 엄청난 카운터가 터집니다. 모든 것을 걸고 도박수를 띄웠으나 되려 보기 좋게 당해버린 하디. 언제든지 한 방을 맞을 수 있는 MMA 특성상 그로기에 몰린 상황에서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험이 많지 않은 하디는 상대가 주춤하자 본능적으로 끝내기 위해 뛰어들어갔고 이 순간 2번이나 카운터가 터지면서 그대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좋은 분위기를 뒤로하고 어느새 2연패에 빠져버린 하디. 경기보다는 실력 향상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에서 그는 9개월 만에 출전을 강행하고 투이바사를 서브미션으로 잡아낸 세르게이 스피박을 만납니다. 위협적인 그라운드 실력뿐만 아니라 타격까지 겸비한 스피박. 신체 조건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자 하디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인사이드 싱글렉에서 빗당겨치기로 넘어가는 연계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티브라전에 이어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
침착한 하디. 백을 주고 일어나려는 사이 스피박의 그립이 허리를 감싸고 골반을 붙여 들어올리자 거대한 하디가 공중으로 뜹니다. 레벨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며 하디를 가지고 노는 스피박. 겨우 2분 만에 체력마저 소진되자 반격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무방비로 파운딩을 얻어맞으며 다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훌륭한 체격 조건조차 뛰어난 잠재력, 남다른 인지도로 출발부터 기대를 모았으나 반짝했던 것도 잠시 순식간에 3연패로 몰려버린 하디. 스피박전을 끝으로 UFC와의 계약이 끝난 그는 아쉽게도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3개월 뒤 그렉 하디는 맨주먹 복싱 단체 베어너클과의 계약이 성사됐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는 맨손 복싱이 아닌 프로복싱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UFC 때와 마찬가지로 뒷손 위주의 복싱을 구사한 하디는 적절하게 인앤아웃을 섞어주며 시원하게 화력을 쏟아냈고 보다 자유롭고 부드러운 플레이로 2연승에 성공합니다. 격투기를 늦게 시작한 만큼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렉 하디 선수. 이제서야 몸에 맞는 종목을 찾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거리 싸움을 선호하지만 브롤러 스타일인 그는 빠른 발과 라이트 카운터가 주무기인 프로복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저 차도르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지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